자, 내 마음 찾기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알아가는 틀, 즉 심리학 분야를 계속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번 6주차에 알아볼 것은 인지주의, 인본주의, 통합주의.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에 각각 인지주의, 인본주의, 통합주의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에 알아보는 인지주의, 이 이론을 이해하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생각, 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감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관찰되는 자기 마음을 여기에 이제 인지주의 이론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새로운 주가 시작될 때 지난주 복습을 하죠. 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정신분석하고 행동주의 두 가지였죠. 그래서 1, 2교시에 이제 정신분석을 알아봤고요. 3교시에 행동주의를 봤는데 잠깐 다시 되새김 해볼까요? 정신분석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관심을 갖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거대한 그 무의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알아가려고, 의식으로 알아가려고. 이걸 이제 무의식을 알아가는 걸 통찰이라 그랬죠. 이걸 통찰하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신분석은 인간 의식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무한한 아주 다양한 깊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 한계는 객관화가 곤란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행동주의는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드러나는 행동,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학습 원리로 규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공헌한 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치료법이나 원리 같은 것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근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역시 내면을 깊이 다뤄가는, 그러지 못한다는, 내면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이 정신분석과 행동주의가 서로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그런 원리, 본질 같은 것을 함께 이해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명하게 이걸 받아들이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와서 생각해 볼 거, 인지주의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 마음에 핵심 내는 요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을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머리, 그리고 이제 가슴, 감정,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손, 발,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행동.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핵심일까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어느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이 뒤따르는 것인지, 어느 것이 바탕이 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겠는데,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이 생각이 감정도 일으키고 행동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인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생각과 느낌, 행동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느낌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 느낌과 행동은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또 자꾸 뭔가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도 되니까. 하지만 이 느낌에 생각이 깔려 있고 또 행동에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느낌이나 행동보다는 생각이 더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행동이 앞서, 나는 그냥 느끼지 뭐 따로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걸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자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보는 어떤 틀, 판이 탁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된 사고방식이 이 행동과 느낌을 지배하죠. 근데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그러면 계속 그 습관적으로 그걸 행동하게 돼요. 근데 이 사고방식을 알아차리면 이게 마음에 들면 계속 유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생각을 딱 멈춰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자, 인지주의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게 인지주의예요. 사람의 감정, 행동의 밑바탕에 생각이 깔려 있으며 이 생각이야말로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인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감정, 아주 다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처리해서 반응을 선택하는 이런 사고 과정, 이걸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가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생각에 달려 있단 말이죠. 너는 저리로 가야 돼 하고 판단하는 데 따라서 이제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핵심이 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갈 때 이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 자료들을 모아서 생각하고 판단, 선택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인지 과정이라고 그래요. 인지. 그러니까 이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고 이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행동주의라고 한다면요. 요 속에서 이걸 하고 있는 이 주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이게 인지입니다. 인지. 이 인지 과정은 감각, 지각, 판단, 결정. 좀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생각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오감,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걸 이걸 감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쭉 종합된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뭐 이게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게 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감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걸 처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지각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고 이렇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막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는 거란 뭔지 해가지고 아 이게 뭐구나 하고 결정을 하고 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인지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이건 주로 어디서 해요? 우리 뇌에서 활동을 합니다. 대뇌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하도록 이 반응은 감정 반응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반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인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그냥 모르는 것 하고서 수수께끼 상자처럼 이 행동주의가 한 유기체,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그냥 자극과 반응 이걸 가지고 주로 연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인지주의는 이 안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이게 점점 그 심리학에서 각광받는 분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하면서 우리가 뇌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일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뇌 상태 같은 것들을 뭐 뇌파를 측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많이 연구해내고 하는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또 그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참 충격적이었죠. 알파고. 이 바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밀하게 이제 이게 연구가 되면서 이제 사람의 사고 과정 같은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밝힐 날이 멀지 않았고 거의 그 유사하게 그렇게 사람과 유사하게 그 행동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감당하기 위험한 그런 일들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상용화되는 것이 머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인지 분야는 이제 점점 더 각광받고 연구가 집중되고 하는 이제 첨단 분야로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 분야에서도 인지치료, 인지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인지상담만 가지고 한다든가 행동수정, 행동주의만 가지고 한다든가 했을 때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인지와 행동을 연관지어서 인지행동 이렇게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한 면을 가지고서 다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다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고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나의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을 알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극반응,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사고방식, 이게 이제 속말의 형태로 그렇게 돼요. 이제 마음에 각인되고 자동으로 작동되고 이게 성격으로 굳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자동화된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게 나타나는 것이 성격으로 나타나고 취향이나 습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자동화된 속말, 사고방식이다. 이게 속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인지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건데 이건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되고 강화된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건 행동주의하고 좀 또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좀 더 세련화되고 행동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인지행동주의다. 이렇게 보면은 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주의를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 활용하게 될 때 행동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하게 됐을 때 이게 고기가 물을 만난 듯, 호랑이가 날개를 단 듯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속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남녀 차별, 성차별이 참 심했죠. 그래가지고 뭐 계집애가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가 사내 자식이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들을 때 마음에 이제 불쾌감이 들고 또는 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울지 않을 거야 라든가, 근데 절대로 내가 이제 사실대로 말 안 할 거야 라고 하든가, 누굴 믿나 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어떤 마음속에 굳혀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자기 속말로 이렇게 굳혀가면서 이게 이제 자동화된 사고방식이 되면서 이게 이제 취향이나 습관이나 이게 굳어진 성격 같은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고방식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속말. 여기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행동 습관을 잘 살피면,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 속말이 어떤지는 이게 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느낌을 주로 갖게 됐고,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속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느낌이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속말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느낌이나 행동 습관을 잘 살피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것을 일으키는 속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미 형성된 어떤 성격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내 운명이야 그리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환경 나는 그런 데서 자랐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환경을 탓하거나 뭐 운명을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속말을 알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속말에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깨어나려면 아,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내가 습관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고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마음을 살펴 알아차리기,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기,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기. 이거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1, 2주 차에 했었던 마음 찾기에서 숨쉬기, 모으기, 알아차리기, 그리고 깨어있기를 통해서 꿰뚫어 보기. 이 과정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추고 자동으로 가고 있는 것을 멈추고 심호흡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나의 속말이 이거였구나. 이걸 이제 한 생각이라도 표현하는데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생각이 날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깨워서 내가 알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속말이라는 한 생각에서 이 지배에서 내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는 만큼 알고 또 아는 만큼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만큼 그만큼 행동에 옮겨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좋아하는 삶을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결국 뭘 해야 돼요? 관심을 제대로 두고 내 속말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이렇게 알아차린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꾼다. 합리적, 현실적, 반대말은 비합리적, 비현실적이겠죠. 이건 어떤 의미냐. 사고방식이 바뀌면 정서, 행동이 바뀐다. 그러니까 정서,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사고방식을 바꿔라 이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비합리적 또는 비현실적 사고를 합리적 또는 현실적 사고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비합리적 사고라는 어떤 거냐면 경직돼 있고 굳어 있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그런 거예요. 자, 근데요. 나는 언제나 누구한테나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나는 항상 1등을 해야 돼. 나에게 실패는 없어. 나는 누구한테나 사랑받아야 돼. 이런 거요. 어떻습니까? 에이, 뭐 저렇게 생각해?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속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하는지. 이 속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하는 이런 감정 반응이 나타날 때 무엇이 이런 감정을 일으키지 하고 역으로 추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말이 이렇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2등을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2등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는 어때요? 이미 속말이 나는 1등을 해야만 살아남을 가치가 있어. 이런 식의 속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면 이 친구가 훨씬 더 여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경직되고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굉장히 엘리트의 삶을 살다가 한번 주식 투자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빚을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동반 자살을 해버리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빚을 다 갚고도 아직 돈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어. 늘 하던 것은 다 성공해가지고 한 번 그렇게 실패했던 것이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이건 너무 창피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살아있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참 끔찍하죠?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타인한테 적용하면서 또 못마땅해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막 온갖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합리적인 사고, 현실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거. 이거는 자기를 깊이 통찰해서 자기 속말을 발견하면서 여기에서 비합리성이 발견되는 대로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어떠냐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좋지, 그렇게 되면 좋지만 나도 그걸 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나 1등해야 돼가 아니라 누구나 1등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네? 한 30명 있으면 1등부터 30등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꼭 1등을 해야 되고 1등을 한 사람이 훌륭한 거고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실패도 불가피할 때가 있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왜 실패했니 이걸 찾아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도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누구한테나 사랑받아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에게 사랑받아? 다 각자 자기가 바쁜데 이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그걸 바라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안 그래도 되지 하고서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꼭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 그거를 깨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할 때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를 가지면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적용할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마음속 깊이 자동화된 속말, 사고방식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나는 질척거리는 거 싫어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어보고 객관화시켜 봐야 거기서 비합리성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으킨 한 생각, 그래서 이 생각으로 해가지고 내가 주로 어떻게 행동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일으킨 한 생각에 따라서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한 생각이 속말인데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는 이런 노력, 관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한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동 실행하는 그런 로봇이 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발견했으면 이거를 바람직하게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깨었다라고 해요. 잠에서 깨어가지고 자기가 주변을 내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듯이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던 한 생각에서 그것의 주문에 걸린 것처럼 최면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거대로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걸 멈추고 탁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게 마치 꿈꾸다가 잠을 자다가 탁 깨어나서 딱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깨어나면 이제 바꿀 가능성이 생기죠. 바꾸기도 쉬워집니다.
자, 인지주의 정리를 해볼게요. 인지주의는 이제 느낌, 행동, 생각, 인지, 이거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인지과정, 이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느낌이나 행동에 인지과정, 이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보고, 이 사고방식, 이 생각을 핵심으로 보는 입장이 인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속말에 따라서 나의 사는 방식이 결정된다, 내 삶이 결정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속말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하는 걸 보면 대체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소리,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가지고 속말이 되고, 이것이 사고방식으로 결정되어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똑똑하다는 소리를 자꾸 들은 사람은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요.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게 속말이 되는데, 일찌감치 이 원리를 알면 아무리 어렸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걸 잘 새겨서 들을 줄 알게 되면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포인트는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형제들이 다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속말을 다르게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어떤 것들이 속말을 결정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자극들 속에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에 의해서 이게 속말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냐, 뭐 의지가 중요하냐, 자유의지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속말이 사고방식으로 결정되어서 성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과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하면 알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꾸 결심하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들, 습관 안 바꿔지는 거, 이런 것들, 이걸 제대로 바꾸려면 속말을 알아차려서 바꾼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그것에 호감, 좋아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교시에는 인지주의를 알아봤고요. 이제 2교시에는 인본주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